자, 그 정도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36페이지에 첫 번째 판례로 들어갑니다. 숙박계약. 자, A라고 하는 분께서 운영하시는 호텔이나 모텔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방실 하나를 B라고 하는 분이 그날 숙박을 하셨어요. 요 방식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때 B라고 하는 손님이 숙박을 하시던 당일날 이 여관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 방실입니다. 당일 방실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B라고 하는 분이 실제 사건의 경우에는 사망하신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원고 당사자는 사실상 B의 상속인들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그냥 각색을 해가지고요. 그냥 B라고 하는 분이 상해만 받으시고 어찌됐건 B가 여관 주인 A를 상대로 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화재 상해를 입으신 B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르고 닳도록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몇 개라고요? 민법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든 아니면 배웠던 것.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390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그죠? 물론 이 사건 자체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일단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이 특별법 형태로서 적용되던 시대였는데 그 부분은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 이후로 개정이 되었으니까. 아셨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건 민법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390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두 개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한번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실제 사건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의 실화책임법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야 왜 원고 당사자가 그걸 소송 대상으로 삼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옛날에 구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화재가 과실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서 탄 그 물건 말고 그로 인해서 2차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때 실화 책임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즉 과실에 의해서 불을 내게 했었던 분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요. 평범한 과실 정도로는 손해배상을 안 해도 되는 특별법을 두고 있었던 시대예요. 아셨죠? 750조에 대한 특별법 형태로 실화책임법이 규정되어 있었고요. 실화법에 의하면 연쇄손해, 확대손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건물이 불에 탔다. 그랬을 때 이 건물 어치만큼의 손해가 아니라 실화책임법은 이로 인해서 B라고 하는 분이 후속 손해를 받았을 때 확대손해가 발생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땐 이 실화의 원인이 고의나 중과실, 잘못 중에서도 큰 잘못을 우리는 중과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큰 잘못이 있었을 때라면 책임을 지지만 그냥 보통 정도의 과실, 잘못, 이것을 우리는 경과실이라고 하는데 통상 경자는 빼서 과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이 경우에는 이때 소유주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형태로서 규정을 해두고 있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푸는 논리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사건 발생했음. B가 A한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2개인 것으로 보임. 권리경합. 그렇죠?
그중에 750조와 그 다음에 실화책임법 사이의 관계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데 실화책임법이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인 실화책임법만 생각을 함. 그런데 실화책임법에 의하면 고의, 중과실, 화재일 때는 책임을 지지만 소유주가 일반적인 과실, 즉 보통의 과실 정도로는 책임을 안 짐. 되겠죠? 그런데 이때 원고 당사자 B가 이걸로 청구를 해볼까? 즉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때 건물주에 해당되는 여관주인 A가 큰 잘못이다 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A의 큰 잘못으로 인해 이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원고 당사자에 해당되는 B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이 쉬울까요? 그냥 보통의 잘못 정도가 아니라 큰 잘못이다.